여러분, 지금 당장 환율 차트를 띄워보십시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영원할 것 같았던 킹달러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시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너무나 그럴듯한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바로 제2의 플라자 합의, 일명 마러라고 합의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그곳에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모종의 빅딜이 있었다는 루머가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강타했습니다. 단순한 찌라시라고 치부하기엔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나 신경질적이고 또 역사적으로 익숙합니다. 우리는 지금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의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재 허덕이며 일본과 독일을 불러내 강제로 엔화와 마르크화의 가치를 절상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었고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쏠리며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다가 결국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6년 현재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통제 불능의 영역인 40조 달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방비 예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제정신이 박힌 시스템이라면 이미 파산을 선언했어야 할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파산 대신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빚의 실질 가치를 녹여버리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냉혹한 생존 본능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관점에서 본 위기의 실체라면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봅시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잡히니까 좋은 것 아니냐라고 순진하게 묻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환율 하락은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는 독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10%, 20%씩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환차손까지 겹친다면 기업들은 마른 수건을 짜내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개인의 자산 시장입니다. 지난 2년간 달러가 최고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라며 전 재산을 달러 자산으로 옮기신 분들, 지금 이 순간 계좌가 녹아내리는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폭등을 뒤로하고 조정 국면에 들어간 타이밍에 환차손까지 더해지면 수익률은 그야말로 처참해집니다. 반면 중국은 이 틈을 타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며 내수 부양을 시도하겠지만 이미 터져버린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즉, 미국은 살 길을 찾아 떠나고 중국은 늪에 빠져 있으며 그 사이에서 한국 경제는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월가 탐욕의 결과였다면 2026년의 위기는 달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구조적 붕괴의 서막일지 모릅니다. 마러라고 해서 정말 합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의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이제 킹달리오의 종말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팩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벨트를 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라며 태평하게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식탁과 통장을 어떻게 덮칠지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달러가 이런 수모를 겪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마러라고에 모인 몇몇 유력 인사들의 정치적 합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러라고 합의설은 단지 반가쇠였을 뿐 폭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즉 고장난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해부해야 합니다. 범인은 바로 미 연준 페드의 오만함과 멈출 수 없는 부채의 굴레입니다. 시계를 잠시 2022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대응 시기를 놓쳤고 뒤늦게 허겁지겁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980년대에 폴 볼커처럼 영웅이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1980년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고작 30% 수준이었습니다. 금리를 20%까지 올려도 국가가 파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130%를 넘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마치 고혈압 환자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 비용의 역습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돈을 이제는 고스란히 그 국채의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 폰지 스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하는 짓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국채를 사줄 호구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감사합니다 하고 미 국채를 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 국채를 투매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살 사람은 없는데 팔 물건만 쏟아지는 상황.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습니다. 이 채권 시장의 발작을 잠재우기 위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돈을 찍어내서 그 국채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양적 완화, 시가 QE 혹은 수익률 곡선 제어 YCC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화폐 가치 희석입니다. 시장은 이 메커니즘을 간파했습니다. 아, 미국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구나. 결국 돈을 찍어서 빚을 퉁치겠구나.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킹달러의 신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마러라고 합의라는 정치적 명분이 더해졌습니다. 트럼프 진영을 비롯한 미국의 제조업 옹호론자들은 줄곧 달러가 너무 비싸서 미국 공장이 죽는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에게 약달러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즉, 금융적인 부채 탕감의 필요성과 정치적인 제조업 부활의 명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지점이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닙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은 늙어가고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복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빚을 냈고 이제 그 빚이 임계점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환율의 급락은 이 병든 시스템이 내지르는 마지막 단말마일지도 모릅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결국 둘 다 놓치고 달러의 신뢰마저 잃어버리는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은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내리막길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감정을 걷어내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로만 이 상황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HTS나 모바일 증권 앱을 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지금 시스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비명처럼 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바로 달러 인덱스 DXY입니다.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이 지표는 지난 2년 동안 105포인트 위에서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차트를 보십시오.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00포인트가 허무하게 깨졌고 오늘은 98포인트 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7% 가까운 급락입니다. 통화시장에서 일주일 7% 변동은 주식시장으로 치면 코스피가 하루에 1000포인트 폭락한 것과 맞먹는 대지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더 이상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라며 엑소더스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원달러 환율입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1450원을 넘보던 환율이 오늘 오전 장중 한때 1200원대 후반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미끄럼틀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누군가는 환율이 내리면 여행 가기 좋겠네 라고 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재무팀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일 겁니다. 대한민국 주요 수출 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대략 1320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앉은 자리에서 적자를 본다는 뜻입니다. 2026년 1 분기 수출 실적 발표가 나오는 4월, 우리는 어닝 쇼크라는 단어를 지겹도록 듣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는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금, 골드 가격의 디커플링, 탈동 조화 현상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 하락, 이자가 없는 금의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십시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5%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2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1억 8천만 원을 넘어서며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고금리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도 위험 혹은 화폐 타락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많이 줘도 소용없다. 달러 휴지 조각이 될 바엔 금덩어리를 쥐고 있겠다 라는 심리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의 이자 비용 그래프를 띄워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수함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 정부가 지출하는 순이자 비용은 연간 1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돈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약 9천억 달러입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띄우고 미사일을 만드는 돈보다 과거에 쓴 빚의 이자를 갚는데 1.5배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계부로 치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카드값 이자로만 250만 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리포트를 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 도달입니다. 마러라고 합의설은 그저 트리거였을 뿐 데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트는 후행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차트가 뉴스보다 더 빠르고 정직하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이 붉은색과 파란색의 숫자들은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를 가르는 냉혹한 채점표가 될 것입니다. 화려한 거시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진짜 끔찍한 현실의 바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에어컨 바람 아래서 모니터만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반월 시화 공단의 피 튀기는 현장 이야기입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어나갈까요? 재벌 기업?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조 원대 파생 상품으로 환해지를 해놓았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환율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수출 기업들, 바로 우리 아버지, 삼촌들이 운영하는 공장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개월 전 환율 1,400원을 기준으로 마진 5%를 남기고 미국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사장님을요. 원자재 사고, 직원 월급 주고, 공장 돌려서 이제 막 물건을 선적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정산받으려는 오늘 환율이 1,200원대 후반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매출의 10%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마진 5%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마이너스 5% 역마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팔수록 빚이 쌓이는 기이한 상황.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수출 현장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2008년 키코 KIKO 사태 때 수많은 흑자 기업들이 환율 때문에 도산했던 악몽이 2026년 오늘 더 잔인한 형태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서학개미 열풍의 결말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 미장이 미래다 라며 퇴직금, 전세금까지 빼서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50대 가장의 계좌를 들여다 봅시다.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AI 주도주들이 고점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주식 자체의 하락만으로도 뼈 아픈데 여기에 환율 하락분 10%가 더해집니다. 이를 이중 손실, 더블 와미이라고 합니다. 달러로 환산된 내 자산 가치가 25% 이상 순식간에 삭제된 겁니다. 밤잠 설쳐가며 미국 프리장, 애프터장을 지켜봤던 그 노력의 대가가 자산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허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각종 주식 커뮤니티와 단톡방에는 환전 타이밍 놓쳤다, 손절해야 하냐, 존버해야 하냐는 비명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안 하고 사업 안 하는 평범한 직장인은 안전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내려가서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순진한 이론입니다. 현실 경제에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름값, 밀가루 값이 오를 때는 빛의 속도로 가격을 올리던 기업들이 환율이 내렸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바로 내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원자재 재고가 남았다, 인건비가 올랐다는 핑계로 가격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마진을 챙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느끼는 물가는 그대로인데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보너스는 깎이고 고용은 불안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억지로 유지했던 고금리 기조가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저금리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여전히 발작하고 있고 가계 부채가 임계점에 달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부동산 투기라는 휘발유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 속에서 영끌해서 집을 산 3040세대의 이자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그대로인 상황.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월급 통장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존 로드맵입니다. 말어라고 합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킹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트렌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까요?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냉정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환율 전쟁에 서막힙니다. 미국이 약달러를 용인하기 시작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일본, 중국, 독일, 그리고 한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 물건이 비싸져서 안 팔리는데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돈을 푸는 인하 경쟁, 레이스 투 더 보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타락을 의미합니다. 돈의 값어치가 쓰레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현금은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묻어두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짜 돈, 리얼 머니를 확보하십시오. 바로 금, 골드과 비트코인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금값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종이 화폐 시스템 붕괴에 대한 보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20% 이상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유한한 자산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특히 실물금이나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전략이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트레이딩보다 훨씬 강력한 생존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 달러 자산의 리밸런싱입니다. 지금 달러가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AI 기술 패권과 기업들의 혁신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환율 효과로 부풀려졌던 거품이 꺼지는 시기일 뿐입니다. 이미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환차손을 확정 짓는 패닉셀링을 멈추십시오. 대신 환율이 1200원 초반까지 밀릴 때를 기다려 환 노출형, 미국 국채 ETF나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1200원은 대한민국 경제 체력상 오래 유지되기 힘든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달러를 던질 때 헐값에 줍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채권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과거처럼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고육지책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채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는 경기 침체기에 훌륭한 방어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주식이 불안하다면, 그리고 금과 코인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면 국채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2026년의 경제는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변동성의 시대입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뉴스의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거시경제의 큰 파도, 즉 매크로 웨이브를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마러라고의 밀실에서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파도가 밀려올 때 내가 튼튼한 배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 구명조끼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구명조끼를 입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고 하죠. 준비된 자에게 이번 킹달러의 붕괴는 10년 만에 돌아온 거대한 뿌의 추월차선이 될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숨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흐름에 과감히 올라타십시오. 그것만이 이 혼돈의 2026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